여러분, 우리는 매일 이것 때문에 저게 일어났어. 이런 말을 하잖아요. 정말 너무 당연하게요. 그런데 잠깐, 여기서 한번 멈춰보죠. 어떤 게 다른 것의 원인이 된다는 거.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? 사실 우리가 그냥 안다고 생각했던 이 간단한 개념 안에 정말 흥미로운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. 오늘 그 비밀의 문을 같이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. 네, 맞아요. 보통 실험을 하면 원인을 찾을 수 있다, 이렇게 배우잖아요. 근데 그 전에요,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해요. 도대체 원인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?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미스터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방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바로 무작위 실험이라는 건데요.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 과정 굉장히 논리적이에요. 먼저 연구할 사람들을 무작위로 딱 두 그룹으로 나누는 거죠. 그리고 한쪽 그룹에는 우리가 효과를 보고 싶은 어떤 약 같은 처치를 하는 거고요. 다른 그룹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. 그리고 마지막에 두 그룹의 결과를 딱 비교해서 이만큼 차이가 나네?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. 어때요? 아주 깔끔하고 명쾌해 보이죠?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설계 안에 사실은 아주 깊은 질문 두 가지가 숨어 있어요. 첫 번째, 그냥 두 그룹의 결과가 다르다고 해서 그게 정말 그 처치 때문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? 그리고 두 번째, 왜 이 방법으로는 딱 한 사람한테 나타난 효과가 아니라 그룹 전체의 평균적인 효과만 알 수 있는 걸까요? 자, 바로 이 퍼즐을 지금부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이 질문들의 답을 하려면요, 우리는 인과관계가 도대체 뭔지부터 제대로 정의하고 넘어가야 합니다. 왜냐하면 이 인과관계를 연구하는 데에는 아주 근본적인 어려움이 하나 있거든요. 그게 뭐냐면요. 우리가 인과관계가 작동하는 바로 그 순간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모든 인과 연구의 출발점이자 또 가장 큰 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? 뜨거운 여름날 햇볕 아래에 둔 양초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자, 우리는 해가 쨍쨍한 걸 봅니다. 그리고 양초가 스르르 녹는 것도 보죠. 하지만 해가 양초를 녹이는 그 과정, 그 인과작용 자체를 본 적 있나요? 없어요. 우리는 그냥 두 가지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는 걸 관찰할 뿐이에요. 생각해보면 이거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?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보이지 않는 힘을 생각해내기 위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.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. 그 이름은 바로 반사실적 모델, 영어로는 counterfactual 모델입니다. 반사실적.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개념은 생각보다 간단해요. 뭐냐면 만약에 내가 그걸 안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상상하는 거 있잖아요. 바로 그거예요.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어날 수도 있었던 또 다른 현실, 지금 우리가 절대 볼 수 없는 그 세상을 생각하는 거죠. 자, 예를 들어 볼게요. 여러분이 의사한테 새로운 약을 처방받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약을 먹었더니 몸 상태가 좋아졌어요. 이게 바로 실제 결과입니다.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까요. 자, 그럼 반사실적 결과는 뭘까요? 네, 바로 그거죠. 만약에 내가 그 시간에 약을 안 먹었다면 내 몸 상태가 어땠을까 하는 상상. 이건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인 거예요. 이 반사실적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가 바로 이거예요. 어떤 원인의 진짜 효과는 뭐냐? 바로 실제로 일어난 현실과 만약에 일어났을 법한 하지만 일어나지 않은 대체 현실, 그 사이의 차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현실과 우리가 볼 수 없는 또 다른 현실의 차이, 이게 바로 인과 효과의 본질이라는 거죠. 와, 정말 멋진 생각 아닌가요? 자, 그럼 이제 이 약간은 추상적인 이론을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실험이랑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? 바로 여기서 아하 하는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.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어떤 한 사람한테 약을 먹인 동시에 바로 그 사람의 약을 먹지 않은 상태를 관찰하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? 불가능하잖아요. 그쵸? 이건 한 사람의 반사실적 결과는 영원히 알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. 그럼 어떡하죠? 인과 효과를 측정하는 걸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? 아닙니다. 바로 여기에 실험 설계에 진짜 천재성이 숨어 있는 거죠. 자, 보세요. 실험에 참여한 그룹, 그러니까 실험 집단은 우리에게 실제 결과를 보여주죠. 약을 먹었더니 어떻게 됐는지. 그렇다면 약을 안 먹은 통제 집단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? 바로 이 통제 집단이
실험 집단이 만약에 약을 안 먹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 반사실적 세계를 대신 보여주는 가장 좋은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일종의 대체 현실인 셈이죠. 그래서 아주 간단한 공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. 실험 집단의 결과, 즉 실제 결과에서 통제 집단의 결과, 즉 추정된 반사실적 결과를 그냥 빼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나온 그 차이가 바로 한 사람의 효과가 아니라 집단 전체에 대한 평균적인 인과 효과가 되는 거죠. 아까 왜 평균 효과만 알 수 있냐고 했던 질문 기억나시죠? 바로 이 때문입니다. 자,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이 모든 우아하고 논리적인 모델이 사실은 단 하나의 절대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가정 위에 서 있다는 마지막 반전이 남아 있어요. 이 모든 과정이 말이 되려면 우리가 딱 한 가지만큼은 굳게 믿어줘야 해요. 그게 뭐냐면 처음부터 이 두 집단은 완전히 똑같았다는 가정입니다. 다시 말해서 실험 집단에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는 통제 집단과 정확히 똑같이 나왔을 거다라는 믿음이죠. 물론 무작위로 사람들을 배정하는 게 이 가정을 최대한 그럴듯하게 만들어주긴 하지만 이걸 100%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. 그래서 모든 실험 연구는 이 가정이 왜 타당한지에 대해서 항상 열심히 설명하고 방어해야 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를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우리가 원인이라고 부르는 이 모든 것이 결국엔 우리가 볼 수 없는 만약의 세계에 대한 어떤 가정에 기대고 있는 거라면 과연 우리가 무언가를 과학적으로 안다고 말하는 건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?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죠.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